북한군들은 20명, 30명이 무리져서 오니까 한 방에 다 이렇게 죽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첫 교전했을 때 이제 얘기인데 그 다음부터는 북한군 애들이 이렇게 막 그런 것들 자기네들도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이렇게 흩어져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드론을 피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미끼가 돼가지고 제일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 뭐 포로들하고도 다 얘기해서 크로스 체킹이 된 건데 한 사람이 나가 미끼가 돼갔어. 그러면 이제 달리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드론이 오면 막 뛰면 드론이 따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그 다른 병사들이 쏴서 떨어뜨린다고. 그래서 드론을 쉽게 떨어뜨렸대요. 한강이가 자기는 막 계속 떨어뜨렸는데 나중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정말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쏘니까 한두 대가 아니라 막 수백 대 막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파리떼처럼 많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서로 막 방법들을 막 업그레이드 하면서 교전을 했던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북한군이 교전 실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래서 저 진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이건 이제 그 다른 부대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군의 증언인데 자기네들 이제 새벽에 있는데 갑자기 막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북한군이 왜 위장하는 거 있어요. 막 이렇게 쓰고 오잖아요. 그 쓴 거를 기어서 왜냐면 그러면 드론이 못 보잖아요. 기어서 1800m를 기어왔대요. 그래서 바로 50m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론이 계속 진짜 엄청난 많은 드론이 감시를 그러니까 한 부대가 이렇게 진지가 있으면 우크라이나군은 굉장히 많은 드론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속이고 1800m를 기어서 와고 50m 정도에 이제 그 드론에서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상을 걸어서 이제 교전을 했다고 하는데 1km하고 800m를 그 추운데 눈 펄펄 내리는데 상식적으로 기어서 그래서 근접전이 들어가면 북한군이 더 이기죠. 그 다음에는 훈련 때 정신력이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도 엄청 그것 때문에 드론을 근접해서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기서는 안 되나 보네요. 너무 추운 거예요. 거기가 그 열감지 그게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방탄조끼 입고 또 뭘 이렇게 두르고 그다음에 풀 위장까지 두르면 그게 긴가민가 하게 보이는 거예요. 몸이 다 얼어가지고. 몸도 얼어서. 그래서 완전히 그 색깔로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쿠르스크에 들어가서 그 북한군하고 이렇게 상대를 했던 부대들이 그 3년 만에 쿠르스크 들어갔으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초기에 있던 진짜 군대 체정에는 다 죽고 거기들 막 모병해가지고 전투력이 그렇게 안 높았잖아요. 그리고 저쪽은 10년짜리 훈련받은 애들이고 근데 그나마에서도 우크라이나 그 쿠르스크 들어갔던 애들은 막 모집한 사람들 중에서도 전투력이 제일 높은 부대였다고 하던데요. 80여단 거기 공수부대예요. 그 부대하고 225연대라고 해서 돌격부대 이 두 부대가 앞에 치고 갔는데 이 두 부대는요 굉장히 유명하고 또 전투 잘하기로 유명한 여기가 최정예 부대예요. 그래서 실제 쿠르스크를 뺏겼다가 9개월 만에 이제 러시아가 탈환을 했잖아요. 9개월을 러시아가 그거를 못 되찾았다니까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대들을 거기 배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군이 들어오면서 북한군도 나름 최정예 부대였던 거지. 그리고 수자라고 저 평강이도 알더라고요. 거기 지명들을. 근데 그 수자라는 데가 이제 핵 발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발전소를 어떻게든지 지켜야 된다고 자기네는 이렇게 지령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뺏겼던 거지, 다시. 그래서 우크라가 이제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이번에 가서 그
쿠르스크 작전 얘기 물어보면 다들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질 않아. 우크라이나도 많이 죽었나 보네. 많이 죽었는 거죠. 많이 당한 예. 거네, 자기들도. 그런데 어쨌든 9개월 동안 거의 러시아 땅에서 버틴 음. 것만도 어마어마한 거고, 음. 북한군이 들어오고 나서 거길 탈환했다는 건 북한군의 업적을 러시아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은 러시아가 인정해주기만 기다렸던 것 같더라고요. 인정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공개적으로 여러 행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사진 이렇게 예. 쭉 걸어놓은 뭐 추모 행사도 하고, 또 그 전승절 열병식 할 때도 해외 작전, 쿠로스크 작전을 한 부대입니다라고 아주 그냥 거하게 소개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열병식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쟤들은 정말 대단하다. 트라우마 엄청 심할 건. 그렇죠. 평강이도 그렇고, 예. 강은이도 그렇고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한데, 어쨌든 와서 뭐 영웅 칭호해주고 그러면 그게 가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다 이렇게 가고 혼자 있으면 아마 그게 계속 올라올 텐데, 북한에 그럼 뭐 심리치료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도 않을 건데, 참으라고 동무 그러면 참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들은 정말 근데-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포로로 안 잡혔으면 평강이하고 강은이도 저기 저러고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북한군 뭐 10년씩 하다 보니까 전투력이 세고 또 우리 민족이 머리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적응도 빠를 텐데, 예전에 제가 그 소말리아 해적 얘기 그때 듣고 했었는데 네. 그때도 그 재밌는 얘기 그 직접 현장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 제작했는데 본인 입으로 한번 듣고 싶어요. 사실 주성아 기자님한테 말씀드릴 때 그 사건을 모르는 게 신기했어요. 이게 사실 우리도 그때 한국도 거기에 이렇게 많이 납치를 당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취재하러 한번 동원호라고 이렇게 취재하러 한번 갔다 온 적도 있고, 그다음부터 이제 소말리아 네트워크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심지어 이 해적들이 가끔씩 안부 전화 와요. 자기네 이번에 벤츠 엔진을 샀는데 이번엔 좀 비즈니스를 좀 넓혔다 뭐. 니네 비즈니스가 해적질이잖아 막 이러면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것도 우리의 밥벌이다 막 이러면서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게 국제적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얘들이.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회계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지들끼리 네트워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는 뭐냐면, 우리도 왜 비행기 타면 관제탑이 있듯이 어느 쪽으로 간다 배가 신고하면 출항을 하면 그걸 이렇게 무전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케냐 몬바사 항에 있는 그 음바부라는, 저 이름도 이렇게 잊어먹지 않는데, 그 음바부가 해적의 끈앞풀이에요. 그 관제탑에 일하는. 관제탑에서 이번에 나가서 어디로 간다 이거 알려주는 거죠. 근데 얘가 무식했던 거죠. 코리아 배가 니네 그 해역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그 위성 전화를 해적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좌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뛴 거죠. 그러니까 코리아가 두 개인지 몰랐던 거예요, 얘들이. 그때 거기 현장에 있었어요? 전 모가디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얘네들이 그 케냐 애들이 이제 무전이 오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무식했고 얘네들도 무식했던 거지. 갔는데 가보니 이제 북한 배였던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코리아가 하나가 아니었어. 그게 너무 이제 말하자면 자기네들의 그 무식이 죄였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들었던 증언에 의하면 올라갔을 때 그 선원들이 다른 나라 선원들하고 달랐던 거예요. 딱 보니까 포스가 느껴진 거예요? 그랬대요. 그냥 막 덤비는 그게 막 자기네 말로는 다 이소룡 같았다고. 아마 북한도 그렇게 해외로 배를 타고 나갈 정도면 뭐 특수부대 출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말리아 애들은 그냥 총이나 들고 다니지 사실 뭐 군대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뭐 어디서 작전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갔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12명이 죽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외신은 다르게 나던데 저 그 소스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해적 애들은 12명이 당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밑에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위에서 죽으면 총소리가 나면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총소리는 안 났대. 하나하나 목 비틀어서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갔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뭐 죽는구나 하고 총 쏘는 거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갔던 애들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올라간 놈들은 이제 다 죽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날 뭐 세배 타고 나갔다면서요. 아 그게 또 얘들이 벤츠 엔진을 사가지고 게시하러 갔는데 그것까지 뺏겨갖고 왔잖아. 그것도 뺏겼어요. 네. 걔들이 말하기는 그 코리아 배에 뺏겼다고 했어요. 그 벤츠 엔진 야 비싼 거 팔아먹자 몇만 달러짜리구나 생겼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외화 획득. 외화 획득. 해적이 당한 거잖아 그 뭐. 아 되게 분해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분해요. 네. 오히려 뭐 해적 잡아놓고 몸값 불렀다는 얘기도 있던데. 북한이면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PD님한테 막 화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얘들아 그 코리아는 내 코리아가 아니야. 어너더 코리아야. 그래도 이렇게 갈라졌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그랬더니 정말 요새 해적들이 BBC를 엄청 열심히 들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겠더라. 뭐 그런 교훈을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새도 사실 가끔 연락 오거든요. 애들이 이슬람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라마단 끝나고 이런 명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전화도 오고. 요즘은 해적들이 거의 없던데. 아, 걔네들이 이제 해적을 하고 싶은데 그 미군이 거기서 지키고 있으니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제적 네트워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다가 기술 이전을 해줘요. 해적하는 기술. 그래서 자기네들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이지리아에서 많이 잡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몇 %, 띄고 뭐 얼마 띄고 뭐 이렇게 계약하고 뭐 이렇게. 아무튼 오늘은 국군 포로, 북한군 포로 취재하고 오신 본인의 소감은 처음으로 주성아 TV 와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 나눠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그 젊은 친구들이 와서 양아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 뭐 양아들 무슨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들은 다 자식은 다 똑같지. 근데 우리 뭐 아파트 살면서 앞집에 뭐 일 있으면 데려와서 밥 먹이고 그런 게 엄마인데요. 북의 엄마들 대신 남의 엄마들이 다 키워주죠. 그게 인간의 생존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다른.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 올 수 있다면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엄마가 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다들 막 보약 먹여야 되는 거 아니냐 막 댓글에 그런 얘기들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좌우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감격스럽고 그만큼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그 북한군 청년들을 걱정하시고 또 같이 울고 이런 마음을 상당히 많이 가져주시는 게 우리 사회가 아직 굉장히 밝구나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들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말고도 아마 여기 오면 다 평강이 엄마, 강은이 아빠가 다 대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제 이 방송이 탈북민들 사회에 굉장히 화제인가 봐요. 보시고 우신 분들 너무 많다고. 저 안 오는 사람인데 저도 울었어요. 두 번 다. 200 다 보면서 울었어요. 아마 우리나라 탈북민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이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또 물론 이제 제가 갔기는 하지만 사실은 나만의 엄마가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들이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우리 김영희 PD님 이름 남기실 일을 만드셨는데, 근데 그렇다 해서 그 정말 해외 나가서 팀하고 같이 가서 돈도 많이 쓰실 텐데 MBC에서 보존해 주나요? 아이, 우리는 보존이란 개념은 없고, 이제 제작비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제작비밖에 없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가면 더 많이 비싸죠. 돈은 많이 들죠. 그렇지만, 우리 이제 취재하는 사람들은, 언론은,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알 권리. 근데 이걸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후원금을 받거나 그러면 언론의 본연의 자세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세요. 이거 돈 되는 일도 아닌데 27년 그 열정으로 다니신다는 게 참 어떤 때는 참 사비를 쓰시고 그 덕구리 사준 돈도 사비였죠. 네, 제 사비였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음. 직접 만들어서 가고 참 대단하고, 그리고 아마 탈북민 사회가 감동 먹은 것만큼 우리 김영민 PD님한테 고마운 마음도 탈북민 사회들이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누구도 아직- 못했던 걸 했잖아요. 아니,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아직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만 해도요. 네. 데리고 와야지 제가 그런 네. 칭찬을 들어도 데리고 와야 뭐가 되지. 저는 사실 처음에 북송만 막자라는 생각이 더 많았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저도 마음이 지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데리고 와야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고 지금도 아마 기다릴 거예요. 언제 오나 막 이렇게 기다릴 거예요 아마. 올해 봄중에 2명의 병사들이 한국에 꼭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말씀해주신 김영민 PD님께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또 저희도 오늘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